도함수 활용 두 번째는 다항함수 그래프의 개형이 주로 나오고요. 지금 여기는 그냥 함수의 그래프라고 나와 있는데 미적분 공부하는 친구들은 뭐 이렇게 막 순서대로 외우라고 되어 있죠. 극합도 찾고 점근선도 찾고 뭐 등등등 하는데 우리는 다항함수만 할 거기 때문에 그냥 특히나 여기서는 3차 함수랑 4차 함수 이야기만 할 거기 때문에 3,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대충 확인할 거고요. 그려진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최대값, 최소값도 찾아볼 거고 방정식 근의 개수도 찾아볼 거고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뭐도 해볼 거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속도 가속도 이야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보자면 첫 번째로 그래프 개형인데 3차 함수 그래프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2차 함수 그래프가 세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지. fx를 ax 세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bx 제곱 cx 더하기 d라고 두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당연히 도함수를 이용해서 살펴보셔야 되고 미분해보면 3ax 제곱 2bx 더하기 c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그럼 요 f 프라임 x가 생길 수 있는 그림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a가 0보다 클 때. 우리 귀찮으니까 최고차항에서 0보다 클 때만 봅시다. 왜 세 가지라고 보통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그냥 x축이랑 두 번 만나는 경우도 있고 x축이랑 접하는 경우도 있고 옆에다 그려야지. 이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경우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경우도 있으니까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f'x를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fx도 세 가지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f'x가 0이 되는 점이 이렇게 두 개 있으니까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양수에서 음수됐다가 양수되는 거야.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걔를 동글동글 예쁘게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f'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3차 함수 곡선은 이런 모양새가 될 거다. 얘는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양수에서 여전히 양수야. 대신에 요 순간 정도는 0이 되는 거니까 증가해서 증가긴 하지만 올라오다가 잠깐 멈추긴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질 거고 얘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증가만 하는 녀석이니까 계속 올라갈 건데 그 폭 자체가 좀 줄었다가 다시 넓어지는 거니까 가파른 정도가 약간 완만해졌다가 다시 가팔라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거고 편을 갈라보자면 얘는 접선의 기울기 어쨌든 0이 되는 점이 두 개나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개가 다 극점인 거고 얘는 하나가 있지만 요거는 극점이 아니죠. 참고로 요 점은 증가 상태에 있는 점이에요. 그죠? 요 가운데 걸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생겼으니까 요건 증가 상태. 얘는 아예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조차 존재하지 않는 녀석이고. 그죠? 그래서 편을 가르자면 여기서 가르는 거고요. 얘는 극점이 있다. 얘는 극점이 없다. 극대 있어요. 극대 없어요. 극소 있어요. 극소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편을 가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갈라보면 문제에서 이야기하기는 3차 함수가 극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f'x가 0이 되는 점이 서로 다른 두 개. 극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f'x가 0이 되는 점이 없든가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다시 보면 이 f'이라는 건 결국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저 녀석이 x축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는 판별식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 얘는 f'x의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 얘는 0인 거고 얘는 0보다 작은 거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f'의 그림이 이렇게 세 가지이기 때문에 fx의 개형도 이렇게 세 가지가 되더라라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왜 우리 무슨 뭐죠? 증간표 그릴 때는 f'x 0 되는 점 찾고 이 점의 왼쪽 오른쪽에서 뭐 f'의 부호를 봐서 뭐 증가냐 감소냐를 이용해서 극대극소 찾고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방법이지만 3차 함수 정도라면 굳이 좌우에서 부호 살펴보지 않아도
극대인지 극소인지 아니면 0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지 정도는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정도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부분은 이 녀석이 이제 우리 문제 풀 때 나올 건데 특별하기로 따지자면 이 녀석도 꽤 특별한 녀석이고요. 이렇게 생긴 거 우리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삼중근 이렇게 부르잖아요. 3번 만나는 거지. X축이랑 저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면 3번 만나는 거거든요. 보통 X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지나가면 한 번 만나는 거야. 교차된다고 하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접하는 거야. 근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2번 만나는 건데 엄청 빠르게 2번 만나는 거야. 그래서 접하는 거고요. 얘는 접하는 건데 다시 교차되고 있는 거지. 교차된다는 건 대소가 변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원래 접하는 거는 위에 있던 게 계속해서 위에 있는 거야. 짝수번 만나기 때문에. 근데 쟤는 3번 만나면서 접하는 거니까 하나, 둘, 3번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냥 붙여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접하는 거야. 그런데 교체되는 거다. 3번 만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녀석이고 좀 특별한 녀석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좋고 더 자세한 건 좀 이따가 문제 풀면서 하고요. 4차도 짧게 정리만 해보자면 ax 4제곱, bx 3제곱, cx제곱, dx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얘도 당연히 f 프라임 x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새가 결정 날 텐데 이 f 프라임 함수도 뭐 경우를 나누자면 너무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얘는 조금 간략하게 3가지 혹은 4가지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3가지로 나눌 건데 그 3가지는 누구냐면 결론을 얘를 먼저 이야기하자면 하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하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하나는 계속 올라간 녀석이고 왜 이렇게 3개로 나눴냐면 얘는 접선의 기호가 0이 되는 점이 3개예요. 이렇게 3개. 얘는 접선의 기호가 0이 되는 점이 이렇게 2개인 거고 이건 접선의 기호가 0이 되는 점이 하나밖에 없는 거지. 얘는 뭐 좀 꾸불통하더라도 0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3개로 분류하는 건 역시나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점이 얘는 3개, 얘는 2개, 얘는 1개여서 이렇게 나눈 건데 얘는 굳이 f 프라임 x 그래프는 안 그릴게요. 왜냐하면 너무 그림이 여러 가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린 건데 이렇게 3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얘도 편을 가르자면 여기서 편을 가르는 거지. 왜냐하면 얘는 극점이 3개인데 이건 극점이 하나잖아요. 얘도 극점이 하나예요. 이건 극점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갈라지는 거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얘는 극소점이 2개나 있고 얘는 극소점이 1개예요. 얘는 극대점이 하나 있고 얘는 극대점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극점이 3개고 얘는 극점이 하나예요. 그죠? 이렇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편이 갈라질 텐데 이게 3차의 경우엔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f 프라임 x의 판별식 가지고 바로 찾을 수 있거든요. 심지어 그래서 이걸 미리 찾아 놓은 식도 있어요. 이거 f 프라임 x 이거니까 판별식 짝수 판별식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3ac거든요. 왠지 우리가 아는 그 판별식이랑 약간 비슷하잖아. 그래서 f 프라임의 판별식을 b제곱 마이너스 3ac라고 해서 그 녀석의 부호에 따라서 뭐 극점이 있니 없니 이렇게 분류해 놓은 책도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는 머릿속에 있으면 버릴 필요는 없지만 없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전 안 쓰니까. 근데 얘는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점이 몇 개냐인데 3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 실근의 개수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건 판별식 따위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의 경우에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인수분해해서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내신 문제 같았으면 이거 미분해보면 3차 방정식 되는데 근 하나는 되게 쉽게 찾아지게 돼 있거든요. 이 녀석을 뭐 1차하고 2차로 아주 손쉽게 인수분해 되게끔 딱 힌트가 주어져요. 어차피 조립제법으로 금방 할 수 있게끔. 그래서 1차랑 2차로 나누어지게 되고 요 2차로 남아있는 요 녀석의 근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전체적으로 근이 3개냐 2개냐 1개냐 뭐 이렇게 결정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 찾은 거랑
두 개가 여기에 서로 다른 두 개가 있는데 겹치는 거 하나도 없으면 그냥 이거 얘기하는 거고 요 녀석 자체가 중근을 가졌거나 아니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하필이면 얘랑 겹치는 게 있어. 그럼 얘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예 얘가 허근을 가져서 실근이 하나거나 얘가 중근을 가졌는데 얘랑도 겹쳐. 그래서 삼중근을 갖는 경우도 이렇게 극점이 하나밖에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녀석의 근의 개수를 실제로 찾아보시면 되고 3차 방정식 근의 개수는 원래는 도함수에 활용해도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 가서는 그렇게 심각하게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4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위해서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찾을 땐 3차 함수 그래프를 다시 그려가지고 즉 이걸 다시 또 그려가지고 뭘 해야 돼 막 이런 거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 금방 될 거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되고 얘네들 중에 약간 특별한 걸로 몇 가지만 더 보자면 요거 좌우가 완전히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극소값이랑 오른쪽 극소값이 같은 경우 되게 예쁘게 생긴 W 모양 이런 애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얘하고 값이 같으면 얘와 얘 딱 가운데 극대점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좌우로 완전히 대칭인 그림 그려질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요 간격이 좀 더 얘보다 좁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극대점이 좀 더 오른쪽에 가까이 있을 거야. 요것도 약간 특별한 녀석으로 누가 있냐면 완전히 좌우로 대칭인 녀석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y는 x 4제곱 이런 건 당연히 좌우로 대칭일 거잖아. 똑같이 얘처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하나밖에 없지만 이거는 완전히 좌우로 대칭인 녀석. 이런 애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따로 취급해서 뭐 개형이 4가지다 이렇게 분류하는 책도 있긴 있는데 뭐 머릿속으로 여러분은 알아서 취사 선택하시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기본적인 개형이고 4차의 경우에도 특별히 개형을 정리해 놓는 이유는 F'X 0 되는 점 찾아서 좌우에서 부호 살펴 이런 거 너무 귀찮다고요. 어차피 최고차 한계수 양 쓰면 그려지는 그림은 요 따위들이 다니까 뭐 0 되는 점이 3개 있었네. 그럼 그냥 이거인 거지 뭐. 0 되는 점이 2개야? 그럼 이거란 이야기고 0 되는 점이 하나야? 그럼 이거란 이야기라고요. 참고로 요거 또 약간 특별한 녀석이니까 얘기 잠깐 하고 가자면 요거 접선의 기호 0이 되는 점이 2개이긴 한데 요거 둘 중에 하나는 중근이에요. 그죠? 요거잖아요. 요거거든요. 요거랑 똑같이 생긴 거잖아요. 뭐 이따가 방정식 근의 개수 이야기하면서 다시 말하겠지만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인데 그중에 실근의 개수는 많으면 3개고요. 적으면 1개예요. 그럼 중간에 2개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2개가 되는 경우는 누구냐면 근이 3개야. 근데 그중에 같은 게 있어서 중근인 거예요. 그죠? 실근 2개, 허근 하나 이런 건 없잖아. 왜냐하면 허근이 있으려면 그것에 켤레도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근이 3개인데 실근이 2개야 라는 말은 무조건 하나가 중근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요 점에 x좌표가 F'X가 중근을 갖는 점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림 이렇게 2개로 나눌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실근이 하나인 게 맞지만 실근 하나에 허근이 2개 있는 상태인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실근이 하나 있는 게 맞지만 이건 3중근인 경우예요. 3개가 다 같아서 이렇게 생긴 경우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요것도 사실은 F'X를 보면 약간 구분이 되긴 돼요. 어쨌든 요 녀석 이렇게 꼬불통하는 거 F'X 찾아보면 뭐 그냥 1차 하나랑 완전 제곱식 하나가 만들어질 텐데 이 완전 제곱식에서 나온 실근이 요 점의 X좌표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정도 하나를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3차 함수와 4차 함수 그래프의 일반적인 개형이고요. 그럼 요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냐면 뭐 그래프를 그리세요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최대값도 찾고 최소값도 찾고 방정식 실근의 개수도 찾아보자 그 얘기지. 덥지 않니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방법은 2차 함수에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찾으려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대칭축이에요. 대칭축. 왜 얘를 보냐면 요 점에서 증가와 감소가 바뀌거든.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요 점이 극점이거든. 주어진 범위 안에 극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3차, 4차로 넘어와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범위 안에 극점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고
극점이 있으면 당연히 극값 다 찾아야 되고요. 양쪽 경계값도 다 찾아야 되고 그중에 제일 큰 거, 그중에 제일 작은 거. 그게 최대고 최소다. 2차 함수의 경우엔 어차피 대칭축을 기준으로 좌우로 대칭이기 때문에 양쪽 경계값 중에서 축에 더 멀리 있는 녀석이 축에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녀석이 더 많이 올라갔을 거야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볼 필요는 없지만 3차 이상이 되면 어느 한 뭐 선에 대해서 대칭이거나 이런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보통은 책에서 말하기로는 아예 그냥 극점 있으면 다 찾고 양쪽 경계값도 다 찾아서 큰 거 작은 거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것도 귀찮아서 미리 계산해 놓은 결론이 이거인 거지. 3차의 경우엔 어떻게 생겼다? 극대, 여기 극소, 극대와 극소의 딱 가운데 중점. 나름 이름이 있는 점인데 물론 그 이름의 정의는 극대, 극소의 중점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3차의 경우엔 극대와 극소의 중점이 변곡점이라고 부르는 녀석이고 원래 변곡점의 정의는 뭐냐면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지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가리고 보면 여기까지는 위로 볼록이고 여기는 아래로 볼록이야. 그래서 얘가 이제 곡선의 형태가 여기에서 이제 요렇게로 변했다. 그래서 변곡점인데 3차 함수의 경우엔 극대와 극소의 중점이 딱 변곡점이거든요. 왜냐하면 곡선 자체가 이 점에 대해서 완전히 점대칭인 녀석이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뭐 3차 함수라고 해서 맨날 뭐 2차항의 개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상수항이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맨 앞에 있는 x세제곱 그리고 그 뒤에 오는 나머지 애들 같은 경우엔 평행이동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리냐면 얘가 구겨져 있는 정도는 요거 원점이라고 생각해서 그래프 그려놓고 평행이동 시켜서 만드시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어쨌든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점대칭인 곡선이 그려지게 되더라 라는 것이고 그래서 얘와 얘가 하필이면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건데 값을 찾다 보면 이제 하는 거지만 극대, 극소 그리고 극대값이랑 같아지는 점 요 점의 x좌표들을 살펴보면 요 간격이 항상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더라. 그게 2대1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점에 대해서 완전히 대칭이기 때문에 극소값이랑 또 값이 같아지는 점, 요 점까지의 간격도 1이 에이, 왜 위에다 썼어? 1이다 그런 이야기고 요걸 어떤 책에는 변곡점까지 고려해서 잘라보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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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들도 있긴 있어요. 어쨌든 생긴 모양은 요렇게인데 요 비율을 알고 있으면 그래도 3차 함수의 경우에 뭐 양쪽 경계값이랑 극값 중에서 누가 더 클 거야 작을 거야 정도는 미리 유추를 좀 할 수 있죠. 그리고 앞에서 우리 문제 풀면서 제가 뭐 하이퍼 문제나 3단계 문제 같은 거 레벨 3 문제 풀면서도 했지만 사실 3차 함수 그래프는 그래서 요 비율을 알고 있으면 그림을 그리거나 값을 찾거나 할 때 좀 꽤 편하죠.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면 괜찮고요. 이걸 꼭 극대 극소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저 그림을 찌그러뜨려서 극대 극소가 없는 녀석의 경우에도 이렇게 생긴 녀석의 경우에도 변곡점이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어디까지는 위로 볼록이고 어디까지는 아래로 볼록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어놓고 나서 뭐 접선 같은 거 아무거나 하나 생각해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접선 여기 접점이야. 또 하나 만났어요. 얘랑 평행한 접선 그을 수 있는 점 있겠죠. 여기 어딘가에. 그래서 요 점의 x좌표, 요 점 x좌표, 요 점 x좌표 비교해 보면 여전히 2대 1이라는 비율을 유지하고 있을 거다라는 소리예요. 이 그림 그냥 찌그러뜨린 거니까. 그죠? 이렇게 생긴 접선이라고 생각해 보면 얘랑 평행한 접선 여기다 그을 수 있고 그 간격이 접점, 접점, 다시 만나는 점 그래서 2대 1 이렇게 생긴 거거든. 그죠? 그래서 이런 그림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거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3차 함수 그래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고 아까 4차는 말했지만 뭐 다른 거 아니고 4차의 경우엔 이거 먼저 할까 그랬나? 극소값 둘이 완전히 똑같은 거 있죠. 이렇게 생긴 녀석은 극대값 x좌표 간격이 똑같다. 1대 1인데 이리로 와서 보면 동시에 접하는 접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얘랑 평행한 접선 그을 수 있겠죠. 어딘가에
요점 x좌표, 요점 x좌표, 요점 x좌표 길이가 같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요 그림을 그냥 이렇게 살짝 찌그러뜨린 게 요 그림이니까. 그래서 요 둘 사이에도 비슷한 관련이 있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찾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직접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나오는 건 방정식의 활용인데, 방정식의 활용이라는 건 방정식을 풀겠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지. 풀 거면 활용이라고 얘기 안 하겠죠. 방정식의 활용은 정확히 뭐 할 때 쓰는 거다? 방정식 실근의 개수를 찾을 때 쓰는 거다. 실근의 개수. 우리가 연속할 때 뭐 얘기했냐면 사이값 정리의 활용. 거기서 그런 이야기 했죠. 실근을 찾을 수 없으니 근이 존재하는 구간이라도 찾자. 그래서 FA랑 FB를 곱해서 0보다 작으면, 물론 연속일 때 FA랑 FB랑 곱해서 0보다 작으면 A, B 사이에 0 되는 순간이 있어. 즉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 그게 사이값 정리할 때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럼 그거랑 비슷하게 얘도 방정식을 풀려고 한다기보다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살피겠다라는 건데, 방정식 실근의 개수라는 건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과의 교점의 개수랑 똑같은 거니까 사실은 그래프를 그려서 x축이랑 몇 번 만나는지 한번 볼 거야. 이런 소리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보면 뭐 3차의 경우엔 얘도 편의상 a가 0보다 큰 경우를 합시다. 좌변에 있는 녀석 그래프 그리고 x축이랑 교점 살펴볼 거야. 그런 이야기인데 3차 함수 그래프 자체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방정식을 찾아봐. 그러면 세 가지 그림을 다 생각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세 가지 그림이 하나는 얘였고,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거였고,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거였는데, 밑에 건 쉬우니까 밑에 거 먼저 해보자면, 얘는 x축이 어디에 걸려있든 맨날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별로 의심할 여지 없이 그냥 실근이 한 개예요. 교점이 맨날 한 개밖에 없거든. 그지? 근데 얘는 얘기가 좀 다르죠. 껴있으면 실근이 3개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있으면 1개도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딱 걸려 있으면 교점이 2개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x축이 어디에 걸려 있느냐 가지고 실근의 개수를 살필 거라는 건데, 뭐 책에는 굳이 이거를 그림을 그리면 해결될 텐데, 그림 안 그리고 뭐 극대값이랑 극소값의 부호를 가지고 얘를 정리를 해뒀거든요. 뭐 얘 같은 경우는 극대값, 극소값이 둘 다 음수고, 얘는 극대값, 극소값이 둘 다 양수고, 그래서 얘하고 얘는 교점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때는 극대값, 극소값을 곱하면 0보다 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둘이 부호가 같으니까. 얘는 극대값이 0이고 얘는 극소값이 0이야. 그러니까 극대값, 극소값 곱해서 0이다 라는 건 요거 두 가지 얘기하는 건데, 이때는 실근이 2개다. 얘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5 곱해서 0보다 작다 그 얘기죠. 그걸 가지고 교점이 3개니까 실근 3개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건데,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찾는 거 사실 되게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순진하게 이렇게 생긴 방정식에 근 찾으세요 이런 거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뭐 fx랑 gx랑 섞어가지고 복잡하게 생긴 거 나올 거거든요. 옮겨가면서 만나게 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fx는 c다. 그러면 얘 fx 그래프 그려놓고 c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어디서 만나니 그 얘기 하는 거고, 조금 더 피곤하게 만들려고 어떤 얘기도 나오긴 하냐면 뭐 음근 하나랑 양근 2개야 뭐 이런 것도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나와봤자 3차 곡선 있고 y축이 어디 있는지만 아시면 되죠. 음근 하나랑 양근 2개야 라는 건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왼쪽에서 한 번 만나고 오른쪽에서 2번. 그럼 얘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위로 올리면 요 y절편 있는 데까지는 올라갈 수 있죠. 저거보다 밑에 있어야 되고, 극소점보다는 위에 있어야죠. 그래야 오른쪽에서 2번 만나고 왼쪽에서 한 번 만날 거니까. 그래서 요 녀석의 범위가 요 안에 있다. 뭐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시면 뭐 대충 다 이해될 녀석이고요. 아까 좀 전에 그 4차 그래프 개형 이야기하면서도 말했지만, 이거는 그냥
뭐죠? 3차 방정식이니까 실근의 개수 물어보면 한 개던가 두 개던가 세 개인데 얘는 완전히 실근 세 개, 서로 다른 실근 세 개. 얘는 중근이 있어서 두 개. 얘하고 얘는 실근 하나에 허근이 두 개. 그래서 실근이 하나의 상태예요. 그죠? 이런 애들도 다 실근 하나에 허근 두 개예요. 이런 애들 다 실근 하나에 허근 두 개야. 딱 하나 조심할 건 이거였다고요. 얘만 누구냐면 실근이 세 개인데 셋 다 같아서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 빨간색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실근이 하나라는 건 허근이 두 개다라는 소리라고요. 그죠? 요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실근의 개수든 허근의 개수든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 4차 방정식은 저렇게 특별히 그림을 그리거나 뭐 극대값 극소값으로 정리를 해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림의 종류가 너무 많고 별로 이득이 없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이 4개, 아니 2개, 3개, 4개, 3개, 2개, 1개, 빵개거든요. 몇 개를 나눠야 되는 거야. 게다가 극소값도 둘이 다르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그림이 이렇게 생겨서 극소값 둘이 같으면 이건 또 따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귀찮다고. 너무 많아. 나누자니. 그래서 얘는 그냥 나오면 그림 그려서 해결하세요. 그게 교과서에서 하는 말인데 이왕 그림 그려서 해결할 거면 뭐 얘도 그림 그려서 해결하면 되지. 뭐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지? 그래서 책에 있으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정리를 합니다만 그림 그리셔가지고 교점의 개수는 잘 살펴보시면 되고요. 부등식에 활용하는 것도 얘도 말을 보자면 이런 건데 어차피 우리 이제 다항함수를 주로 보니까 만약에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 요 구간 안에서 fx가 0 이상이래. 그럼 이걸 쳐다보고 우린 뭘 하는 거냐면 저 주어진 구간에서 fx의 최소를 찾는 거지. 그래서 요 최소값이 0 이상이다. 보통 이렇게 푸는 거죠.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는 다 0보다 클 거야. 이런 소리고요.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면 최대값 찾는 거죠. 제일 큰 게 0보다 작으면 나머지 다 0보다 작아.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게 뭐 몇 가지 이유에 의해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구간이 열려 있다던가 그러면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 하나 뭐냐면 이렇게 열린 구간에서 얘가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는 크다 할까요?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게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가 꼭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닫힌 구간이어야 있는 거지. 열린 구간에서 연속인 녀석은 최대값 최소값이 없을 수도 있는데 혹시 최대 최소가 없는 경우라도 만약에 f 알파가 0 이상이고 요 구간에서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면 이건 요 구간에서 fx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말이야. 어려운 소리가 아니고요. 출발하는 점이 0보다 큰데 그 이로 증가만 한다고. 그러니까 fx는 0보다 크다 그 소리예요. 이걸 따로 이야기한 건 뭐 때문이라고?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열린 구간이면 구멍이 뚫린 상태로 직선이 올라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최소값이 없잖아요. 최소값이 없으면 이렇게 생각을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한 거냐면 출발하는 지점에서 0보다 크고 그 이후로 증가만 하면 그러면 되지 라고 생각한 거야. 물론 요 구간 안에서도 최소값이라는 건 존재하면 그 최소값으로 그냥 구하시면 돼요. 혹시 최소값이 없다면 이렇게 증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부등식의 활용이라고 나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건 속도 가속도인데 이 속도 가속도는 사실상 미분을 한번 싹 다 복습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속도 가속도에 나오는 그림이 이거지. 위치, 속도, 가속도, 요 밑에 속력. 그죠? 각각의 사이를
관계들을 생각해 보면 위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또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고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속력이 되더라. 뭐 이런 건데 왜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가 되냐? 이건 우리 거속시 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걸 속력이라고 했는데 걔는 앞에 평균이라는 말이 사실은 생략되어 있는 거지. 평균 속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 얼마나 빠르게 갔냐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으로부터 1시간 뒤에 20km 떨어진 곳에 있으면 그냥 내 평균 속도가 20km/h인 거지. 근데 내가 꾸준히 20으로 간 게 아니라 택시 타고 후딱 가서 거기 앉아서 놀았어. 그러면 실제로 내가 꾸준히 20으로 걸어간 사람이랑 그냥 내가 먼저 가서 앉아서 기다린 건 다르잖아요. 마치 평균 변화율을 이용해서 이 그래프의 모양새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와 같다고. 그러니까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뭘 하는 거다? 속도라는 걸 이용해서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자 그런 이야기고요. 얘를 미분해서 얘가 된다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우리가 미분 맨 처음에 할 때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먼저 배우고요. 이걸 극한을 번해서 미분 계수를 찾는 거잖아. 그 밑에 들어있는 식을 보면 이거 델타 x분의 델타 y였거든. 극한을 보낸다는 건 뭐였냐면 델타 x를 0으로 보낼 때야. 그래서 얘가 뭐가 된 거냐면 dx분의 dy가 된다고요. 즉 우리가 흔히 그냥 y 프라임 이렇게 쓰는 거. 그죠? 요 델타와 d의 차이는 뭐냐면 깊게 알 필요는 없지만 델타 x는 이만큼 변화량, 이만큼 변화량. d는 요만큼 변화량, 요만큼 변화량. 그래서 델타 x가 0으로 가면 얘도 0이 될 거고 얘도 0이 될 거잖아요. 0분의 0인데 사실은 0이 아니고 거의 0인 거지. 거의 0이라는 뜻으로 아주 작은 변화량분의 아주 작은 변화량이라는 의미로 dx분의 dy라고 쓰는 거고 그래서 y를 x 가지고 미분한다라는 기호인데 사실은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란 소리예요. 아주 순간적인 변화율이니까 우린 미분계수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거를 속도로 가지고 와도 마찬가지인데 애초에 맨 처음에 했던 걸 평균 속도라고 보면 이건 델타 t분의 델타 x 보통 우리 위치를 x로 표시해요. 이렇게 생겼고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즉 극한을 보내보면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 즉 dt분의 dx 다시 말해서 x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얘가 뭐가 된다? 순간 속도가 되더라. 순간 변화율. 그래서 얘를 그냥 속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면 요거 시각에 대해서 변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시각으로 미분하면 위치의 변화율이 나오는 거고 그 위치의 변화율을 우리는 그냥 속도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속도가 이름이 이거니까 얘를 이야기하지만 뭐 꼭 속도뿐만 아니 위치뿐만 아니라 뭐 길이의 변화율이라던가 또 뭐냐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무게의 변화율 뭐 이런 것들 시각에 따라서 변하는 녀석이기만 하면 시각에 대한 변화율 당연히 다 구할 수 있고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겠다는 건 사실은 뭐 하는 거라고 t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서 t로 미분하겠다라는 말이라고요. 그죠? 다행인 건 속도 물어보는 건 위치 함수가 문제에 나올 거고요. 그게 아니라 뭐 길이나 넓이나 부피는 니들이 함수도 구해야 되고 그걸 미분해서 변화율도 구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그 정도만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왜 미분해야 되는 건지 정도는 요 정도면 충분하고요. 실제로 이 속도 문제가 골치 아픈 건 얘는 괜찮은데 말했지만 아까 변화율 찾는 거 식을 찾는 게 약간 골치 아픈 경우들이 있죠. 원뿔 모양의 거기다가 물을 부어 넣어서 뭐 높이가 변할 때 부피 변화율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조금 괴롭히는 문제들인데 식 찾는 거야. t 초 후에 혹은 t 시간 후에 상황이 어떻게 생겼는지 t 초 후에 뭐 밑면의 반지름, t 초 후에 높이 이런 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가지고 t 초 후에 부피를 찾으시면 되고 그게 부피를 t로 나타내게 되는 거니까 그걸 미분해서 찾으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미분 이야기고
오늘도 뭐 예제 유제는 제끼셔도 될 것 같고요. 레벨 1부터 풀어보도록 하죠.